제가 2013년 11월에 나왔던 2학년 학평인데 200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X 쳐두고요. 일단 지문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전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읽을 거긴 한데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보기 먼저 보고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자, 올해부터 갑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이전보다 30만 원이 증가하였다. 월급이 증가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고 잘못 클릭이 됐네. 그런데 회사의 최근 영업 실적이 좋아져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중 20만 원을 소비에 사용하고 100만 원은 저축하였다. 일단 뭐 보시면은 갑, 을이 있는데 월급 증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100만 원인데 20을 소비하고 80을 저축했대요. 그리고 을도 봅시다. 유명한 배우인 을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다. 얼마 전 그는 TV에 출연하여 무명 배우로 지냈던 청년 시절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된 중년 시절의 삶을 소개한 바 있다. 근데 특이한 건 그의 소비 수준이 무명 배우였던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 을은 청년, 중년, 그리고 은퇴, 소득, 소득, 저금, 소득, 많음, 소득, 거의 없음, 그리고 소비, 항상 일정했다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일단 이 보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처음에 정리가 힘들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차츰 익숙해지면은 굳이 안 써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획득하고 그걸 분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길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쓱 보니까 절대소득이론, 생애주기이론, 생애주기이론, 항상소득이론, 항상소득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만 봐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선지에서 이런 이름들을 가르쳐줘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어디 있지요? 항상소득이론, 절대소득이론, 생애주기이론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을 알고 나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볼까요? 절대소득 이론이 뭐예요? 현재 얻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 소비 성향을 결정한다. 개인의 현재 소득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의 양, 번 돈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소득의 양이 번 돈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그것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라고 하죠. 절대 소득으로는 처분 가능 소득이, 그쵸?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현재 얻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낮았던 시절에는 절대소득 이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소비를 좌우할 테니까 이때 소비가 절대소득 이론으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청년기에 소비가 적었을 거고 은퇴기에는 소비가 거의 없을 거고 중년기에는 소비가 많았어야 정상인데
왜 그런지 절대소득 이론은 왜 소비가 항상 일정했는지 말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으로는 생애주기 이론은 뭐예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대요. 왜죠? 뭐 아무튼 이건 항상소득 이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유겠네요. 항상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했으니까. 자, 쓱 봅시다. 생애주기 이론으로는 을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의 소비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생애주기 이론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려는 성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2번이랑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살짝 더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이때는 자기 소득 수준보다 좀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했던 거네요.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소비하기보다는 청년기에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이 거의 없지만 이때 저축한 돈으로 이만큼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번 생애주기 이론으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의 청년, 중년, 은퇴기의 소비 수준은 일정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요 한 줄만 가지고 판단을 했어도 별로 무리가 없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3, 4, 5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생애주기 이론을 참고할 때 을이 중년 시절의 소비 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던 것은 은퇴 이후의 소비를 고려한 행위이겠군. 맞죠? 여기 은퇴 후 대비. 그 다음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항상소득 이론을 참고할 때 항상소득 이론은 어떤 거죠? 항상소득은 정기적 소득,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인데 이 말 듣자마자 바로 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을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선지에서도 갑이랑 갑이라고 나와 있죠. 항상소득은. 왜냐면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계속 돈을 꾸준히 받는 월급이랑 순간적인 보너스 같은 걸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을의 사례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갑에만 있었고 그리고 1, 2, 3번에서 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갑에 대해서 물어볼 차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분을 지으면은 이 월급, 꾸준히 받는 월급은 항상소득이고 그리고 이 보너스는 일시소득인 겁니다. 그쵸? 정기적 소득, 일시소득.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가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항상소득의 기준점을 두고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라고 해도 일시소득이 증가하면은 자기 항상소득이 일정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존의 항상소득에 맞춰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려 하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는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그 말이 그거예요. 월급 30이 늘었는데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전부 뭐예요? 30을 전부 소비했다는 거죠. 항상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항상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거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저축인 거예요. 그렇게 뭐 투자도 있겠지만 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소득이니까 일시소득의 변화는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큰 영향을 줬다면은 이 항상소득 변화분을 전부 다 소비로 갖다 때려 박은 것처럼 일시소득 100만 원도 전부 다 소비로 때려 박았어야 됐는데 일시소득은 별로 큰 영향을 소비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니까 뭐가 돼요? 전부 다 저축이 되는 거죠. 꽁돈이 들어왔으니 이것은 지갑에 넣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세뱃돈 받으면 그날 뭐 바로 써버리나요? 아니죠. 그 세뱃돈은 소중한 거잖아. 왜냐?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그쵸? 친척분들한테 용돈 받아요. 뭐 얼마씩 받나요? 뭐 5만원, 10만, 나 어렸을 때는 뭐 5만원 받을 때도 있고, 3만원 받을 때도 있고, 10만원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 가끔 뵙고, 인사드리고, 이쁘다고 용돈 주시면은, 그 용돈 받은 거를 바로 다 써버려요? 아니에요. 나는 엄마한테 받는 일주일에, 나 초등학교 때 얼마 받았냐? 일주일에 500원, 1000원 받았는데 그게 내 항상소득이었단 말이야. 그 500원, 1000원이 내 소비 수준을 결정 지은 거였지. 그 3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친척들한테 받은 게 내 소비를 결정짓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시 소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축을 하게 됐고 내 뭐 비상금 같은 걸로 막 숨겨두고 막 종합 대백과 사전 너네 종합 대백과 사전 아니? 종합 대백과 사전 사이에 끼워놔가지고 그 있어 졸라 많게 두꺼운 책으로 컬러 돼가지고 막 이름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돼가지고 이름 딱딱딱 나와서 그 이름마다 사진 나오고 설명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난 그걸 정말 좋아했단다. 그 사이에 막 끼워놔가지고 안 들키게. 근데 엄마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져가더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시소득은 내 어렸을 적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연스럽게 동물적인 본능인가? 일시소득이랑 항상소득 이론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했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항상소득을 참고할 때 이거 읽으면 답이 그냥 나올 거예요. 얘네는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갑이 보너스로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은 보너스를 일시소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로군. 일시소득의 설명 보시면 되고요. 소비 수준을 크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그리고 5번 항상소득 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승진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리지 않은 것은 뭐예요? 월급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항상소득이 늘어났으니까. 항상소득이 늘어난 거는 대부분 소비로 간다 그랬죠. 왜냐? 앞으로 계속 나는 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엄마가 기분이다. 이번 주부터는 네가 6학년이 됐으니까 5학년이 5학년이 됐으니까 원래 500원 주던 거 500원 1000원 주던 거 이번 달부터는 일주일에 2000원씩 줄게. 대박. 이러면서 나는 항상 소득이 1000원에서 500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 거죠. 나는 매주 안정적으로 부모님한테 2000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2000원을 나는 안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쓰려고 하겠죠. 그게 항상 소득이 늘어나서 증가분이 다 소비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